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. 자,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오늘은 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주가가 오르지 않고 이상하게 실적도 없는 이런 테마주들이 주가가 왜 훨씬 더 잘 오르는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. 일반적으로 상식이죠. 기업이 성장하면 주가는 상승한다, 이렇게 알고 있어요. 이게 맞아요. 이 말이 맞는데 문제는 우리가 직접 주식을 해보고 주식시장을 보면 과연 이런가? 정말 그런가? 의심을 하게 만드는 현상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. 일단 여기 있는 이 명제, 기업이 성장하면 주가는 오른다.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해봅시다. 질문. 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왜 기업이 성장하면 주가가 오르지?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하는데,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기업이 왜 성장하면 주가가 오르는 거야? 뭐 공식 같은 건가? 자, 이거에 대한 답변은요, 먼저 이 주가가 뭔지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. 이 주가, 그러니까 기업의 주가 가격, 뭐 예를 들어서 5,000원, 뭐 10,000원 이런 식으로 기업의 주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. 이 주가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가 뭐냐? 엄밀히 따지면 이겁니다. 이 기업의 주가는요, 기업이 벌어들일 미래의 이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거예요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하면요, 어떤 기업이 있어요. 어떤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1년 후에 뭐 100억을 벌고 뭐 2년 후에 200억을 벌고 이런 식으로 미래에 벌 수 있을 것처럼 기대가 되는 그런 현금 흐름, 이런 수익이 있을 거잖아요. 그런데 이 돈은 당장 들어온 게 아니죠. 미래자, 미래. 이 미래에 예를 들어서 100억이야. 이 100억을 지금 당장 현재 시점으로 가치를 환산하면 얼마일까? 그거를 미래에 벌어들일 모든 걸 다 땡겨가지고 총합을 계산을 합니다.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가치 평가를 하는 거를 DCF라고 해요. DCF란 방식이 있는데, 보통 이 주가에 대해서 호재로 작용하는 것들은요, 이 주식, 이 한 주당 기대하는 미래 현금 흐름이 늘어날 거로 예상되면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미래 현금 흐름이 늘어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? 뭐 기업의 뭐 서비스나 상품이 잘 팔린다, 아니면 뭐 기업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도록 환경이 더 좋아진다거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,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래에 기대하는 그 현금 흐름, 미래에 벌 금액의 규모가 더 커지겠죠. 그리고 악재는 반대로 이 현금 흐름이 줄어들 것 같아. 예를 들어서 공장이 잘 돌다가 공장이 불이 나서 멈췄어. 공장이 뭐 1년 동안 못 돈대. 그럼 어때요? 돈을 못 벌죠.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래에 벌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? 이러면서 이제 악재로 해석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을 가장 잘 예측하는 사람들이 누구죠? 전문적으로 우리는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라고 부르죠.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데 이 애널리스트 요즘 막 욕하잖아요. 사람들이 주가 못 맞췄다고 추천해놓고 왜 주가가 빠지냐, 막 이분들을 욕을 하는데, 뭐 이분들도 나름 사정이 다 있습니다. 업계 특성상 매수밖에 말할 수 없는 뭐 그런 분위기도 있지만, 이 주가가 틀릴 수밖에 없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, 사실 이게 아니라서 그래요. 기업의 성장이 주가 상승이 아니에요. 이게 장기적으로는 맞는데, 그런데 단기적으로는요, 이 기업의 성장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게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. 항상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왜냐? 이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 기업의 성장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.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. 중요한 사실은요, 이 미래에 대한 전망, 이거는 인간의 추측이에요. 인간의 추측.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의 이 직관과 이 추측은요,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. 모든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.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. 우리가 알 수 있는 호재와 악재가 존재하긴 하지만, 어찌됐건 이 호재와 악재라고 판단하는 이 기준이요, 결국에는 이 시장 참여자들, 결국 사람들이 어떤 합의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호재라 악재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. 근데 주식하다 보면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,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요, 이 참여자들의 감정이 달라요. 그러니까 기분이 달라. 기쁠 때랑 슬플 때랑 이 감정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 호재로, 어떨 때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어떤 때는 악재로 받아들이고, 진짜 변덕이에요. 감정적이라서.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보다는 이 감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. 이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한 7, 80%는 이 감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우리가 물건을 충동 구매하면 어떻게 되죠? 대부분 실수로 구매하게 되죠. 실수. 그래서 이 실수를 하는 거는 결국 투자 실패로 이어집니다. 그리고 반대로 감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공부한 소수의 사람들은 일관된 원칙적인 평가를 하죠. 나름의 이 평가하는 원칙 기준 같은 게 다 있단 말이에요. 이런 사람들은 보통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아요.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. 남들이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나는 이거야 라고 하면 이건 거예요, 그냥. 자, 이런 사람들이 있죠. 소신이 있는 사람들. 그래서요, 기업의 가치, 이 주가 뭐 이런 걸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펀더멘탈 분석을 하죠. 이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를 알아야 된다. 밸류에이션을 할 줄 알아야 된다.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에 좀 집중을 많이 하시죠. 이 기업의 대략적인 가치를 알고 있으면 이 분위기에 휩쓸리는 실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. 그런데 문제는 이 펀더멘탈만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요. 오히려 이 펀더멘탈보다요,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감정적인 평가예요. 감정적인 평가. 왜냐? 시장 대다수는 감정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펀더멘탈에 수렴을 하긴 하지만,
대부분이 이 감정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감정도 어느 정도 분석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감정적인 평가를 뭐라고 하냐면 센티먼트라고 하죠. 센티멘탈.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보는 가치, 그러니까 분위기 같은 거죠. 분위기. 이 근본적인 기업의 이 성장성이나 이런 내재 가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와 별개로 이 시장 참여자들은 대다수는 분위기에 휩쓸리기 때문에 이런 게 생겨요. 분위기, 감정적인 거.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. 만약에 우리가 초코파이라는 간식을 분석한다고 해봅시다. 초코파이를 객관적으로 만약에 분석을 한다면 초코파이는 뭐라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? 그냥 객관적으로 본다면 163kcal의 달콤한 간식, 초코파이 영양 성분표 보면 163kcal라고 적혀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뭐 재료나 뭐 첨가물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 칼로리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. 자, 이게 그 객관적인 분석이라고 하면 감정적인 분석은 뭐냐면요. 자, 만약에 군대 훈련소에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. 훈련소. 자,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죠? 자, 군대 훈련소에 가면 어때요? 이 사회에서 초코파이 거들떠도 보지 않던 사람들이 이 군대에만 가면 이 초코파이를 거의 신처럼 추앙하죠? 정말 여기에 막 종교를 바꾸고 막 그러잖아요. 자, 뭐가 바뀌었어요? 이 초코파이라는 이 자체의 간식은 바뀌지 않았어요. 군대에 있는 초코파이도 163kcal의 달콤한 간식이고 바뀐 거는 뭐가 바뀌었어요? 이 사람들의 이 상태, 이 감정적인 상태, 이 군대에 있는 상태에 있을 때는 극한으로 배가 고픈 상태죠? 입에 들어가는 건 다 맛있어요. 게다가 단 거는 더 미치죠. 그냥 신이에요, 신. 그리고 반대로 이 군대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전역을 했어. 밖에 나왔어. 맛있는 게 많아. 굳이 이 초코파이를 군대 있을 때처럼 막 엄청 찾지는 않겠죠? 가끔가다 그냥 생각날 때 하나씩 먹는 정도겠지.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죠. 이 트레이더, 그러니까 이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들은요, 이 시장의 센티먼트를 잘 읽는 사람이 유리해요. 센티먼트. 이 기업보다는 이 분위기를 잘 읽는 사람들이 트레이딩을 잘하는 거예요. 왜냐? 이 사람들의 감정을 알아요. 어떤 주식이 잘 팔릴지 아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픈 상태인지 배가 부른 상태인지 감각이 있는 거죠.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이 센티먼트를 대략적으로 알기 위해서, 계산하기 위해서 뉴스를 분석하고 차트, 재료, 수급, 시황, 펀더멘탈, 유동성, 펀더멘탈도 들어가죠. 그러니까 이 센티먼트에 영향 미치는 요소들이 되게 다양한 거예요.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이런 상황에서, 이런 재료에서, 이런 뉴스에서, 이런 차트에서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떻겠구나. 이제 그런 것들을 읽는 거죠. 여기서 생각나는 그 명언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. 이 명언. 뉴턴. 투자로 큰 실패를 했죠. 뉴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. 천재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. 그쵸? 여기서 이 광기가요. 센티먼트인 거예요. 센티먼트. 시장의 분위기. 그러니까 주가가 펀더멘탈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광기로도 움직인다고요. 대부분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. 그래서 이 뉴턴의 명언을 봤을 때 딱 이해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. 이 트레이딩 고수들, 과거 대회 우승자들 인터뷰들 보면요, 그런 말이 있어요.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감이 있다. 이거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게 있다. 어떻게 설명이 어렵다.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되게 답답하죠. 뭔가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괜히 알려주기 싫어서 감으로 한다고 퉁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그게 아니라 이 감이 맞는 거예요. 왜냐? 이 감정적인 분위기 그런 건 어떻게 정량적으로 수학적으로 공식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이 트레이더들은 시장의 센티먼트를 잘 읽는 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반대로 트레이더가 아니라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. 장기 투자. 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펀더멘탈을 잘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가치 평가를 객관적으로 잘 해서 이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안전마진이 뭐예요? 기업의 가치를 내가 대략적으로 잘 분석을 할 수가 있으면 주가가 이 근처까지 왔으면 이 이하로는 정말 힘들겠다. 여기는 정말 싸다. 그런 구간이 왔을 때 사는 거잖아요.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잘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다른 거예요. 그러면 도대체 이 시장 참여자들의 이 센티먼트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? 이게 또 문제죠. 이게 결국 이게 어려운 건데,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,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주식을 뭘 좋아할지 어떻게 할 수 있냐?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흔히 대부분이요, 우리가 말로는요, 대부분 사람들이 주식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, 이렇게 말을 해요. 나는 좋은 기업을 산 거야. 성장성 있는 좋은 기업을 좋아해.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야. 좋은 기업이야. 당연하죠. 당연히 좋은 기업을 사야 되고 성장성 있는 기업을 사는 게 맞아요.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요, 한 10명 중에 7명? 그러니까 대다수는요,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많이 사는, 많이 오르는 기업을 따라서 삽니다.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. 그리고 이런 경우가 주식으로 손실도 제일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. 자, 그럼 왜 그러냐?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냐?
말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행동은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남들이 많이 사는 걸 따라 사냐? 왜? 이게 왜 그런가?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말을 하나 인용을 해볼게요.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.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. 이 말. 자,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.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요. 대부분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. 저도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. 그런데 남들이 좋아하면 저도 그걸 좋아하게 되더라고요. 특히 이제 한국 문화가 더 그렇죠. 한국 문화. 남 의식을 많이 한다. 남들이 하면 왠지 나도 해야 될 것 같아. 그쵸? 그러니까 내가 이게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면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? 자, 그런 느낌 들죠. 이게 왜 그러냐면요. 정말 내가 이걸 욕망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욕망하는 걸 욕망하는 거예요. 진짜 이게 거의 정답이야. 자, 만약에 비싼 롤렉스 시계, 롤렉스 정말 구하기 어렵죠. 뭐 지금 살려면 막 대기 몇 달 몇 년치 기다려야 되잖아. 만약에 이 비싼 롤렉스 명품 시계를 누구나 다 살 수 있으면 이거를 사고 싶을까요? 이렇게까지 갖고 싶어 할까요? 아마 아니겠죠? 갖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갖고 싶어 하는 거지. 롤렉스가 막 여기저기 널려 있고 막 당장이라도 가서 막 얼마든지 살 수 있고 가격도 비싸지 않고 싸면 안 살 거예요. 그러니까 롤렉스의 센티먼트는 이 롤렉스가 구하기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기업의 센티먼트도 좋고 펀더멘탈도 좋아지는 경우는 없을까? 자,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. 기업 자체적으로 투자의 가치도 좋은데 시장 참여자들의 이 분위기도 너무 좋아. 사람들이 이거 너무 갖고 싶어해. 자, 이런 경우가 있죠. 주식시장에. 보통 이런 경우가 나오면 주가 상승의 최고의 재료로 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를요, 별 5개라고 쳐요. 별 5개. 이런 거 나오면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을 수혜도 되는데 사람들의 그 탐욕, 이 남들의 욕망까지 욕망할 수 있게 만드는 거. 남들이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나도 갖고 싶어.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상황. 그게 정말 베스트죠. 자, 그러면 이런 상황이 어떤 경우냐? 어떤 경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? 결국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예요. 공급이 제한적인데 수요가 많은 상태.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더더욱 사람들은 욕망할 거예요. 왜냐?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는 거는 이 인간의 욕망을 더욱 자극합니다. 개수는 없는데 갖고 싶어. 그리고 또 갖고 싶어 하니까 또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갖고 싶어. 이게 연대작용하면서 주가를 막 올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시장 재료나 이 상황을 분석을 할 때 이 재료나 이슈가 이 공급이 제한적이면서 수요가 많은 상태인가? 그리고 이게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? 이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. 만약에 공급이 제한적인데 이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, 상품이 당분간 공급이 제한적이야. 경쟁자들이 없어. 그런데 당장 찍어낼 수가 없는데 사려는 사람들이 좀 줄 서 있네. 그리고 이게 단기간 해결이 안 돼. 1분기, 2분기 이상 지속되는 거야. 그런 경우엔 주가는 많이 오를 수 있어요. 대부분 사람들이 감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감정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많이 떨어지기도 한다. 그래서 이 센티적인 거, 이 감정적인 것들을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캐치하면 좋다. 이게 오늘 영상의 주 내용이었고요.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